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숲TV 만남 신윤복과 사람들 오늘 새로운 인터뷰어를 모시고 오늘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숲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분은 일단 저희 그 성공회대학교 교수이시자 지금 현재 사회학부의 그 주임 교수를 맡고 계신 우리 김진업 선생님입니다.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신윤복 선생님과 엄청나게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셨고요. 특히 우리 학문 풍토에 흔치 않았던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꾸준히 강의하시고 평생 매진해온 그런 분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뵙고 그러면 뭐 인격적으로도 상당히 고매한 그런 분이십니다. 일부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더불어숲 트리오, 더숲 트리오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중심 가수, 그래서 조금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 인터뷰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런 자리에서 뵙고 보니까 또 좀 감정이 좀 새로운데요. 제가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뭐 마음에 안 드시거나 보충해야 될 거 있으면 좀. 많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시작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시작부터 이러시면 어떡하지? 아니 근데 예. 자기만 소개하고 이 두 분은 소개 안 이제 해요? 그 말이 끝나고 제가 갑니다. 아 그래요? 예. 되게 그 우선 그 3시간짜리. 제가 지금 사회학과 주임 교수 아니에요 이제. 아, 네, 예, 예. 이제 곧 정년퇴직이라 내려놨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고매한 사람이요? 인격이 고매해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럼 고민하지 않다고 소개했어야 되나? 뭐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아, 예. 보통 사람이고. 고매와는 상관없는. 그렇고 뭐 정치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해 온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더숲 트리오의 중심 가수. 예. 중심 가수. 참 예전에 우리 그 사회학과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 더숲 트리오 한번 출연해 달라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박경태 선생님하고 내가 사회학과니까 오셔라 그랬는데 김창남 선생한테 연락했더니 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온대.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럼 둘이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뭐 둘이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노래하려고 봤더니 기타가 없어. 그 트리오도 아니고 듀엣이 되는 건데. 중심 가수 아닙니다. 아, 예. 그 얘기 하시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뭐 예. 이렇게 소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또 저와 함께 진행을 같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진행자 두 분이 계신데, 이제는 제가 소개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한번 말씀하신 거 어떨까 싶어요. 이쪽에 계신 우리 네. 소개하시고 진행자. 네, 또 뵙습니다. 저는 서여회 회원, 더불어숲 서여회 회원 최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말씀 더 하셔도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 국회에서 달려오신 우리 저 성공회대의 최영묵 교수님. 근데 직접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국회에서 왔다고 하면 내가 뭐 국회에 일하는 사람으로 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김진업 선생님이 출연하신다고 해서 오정 출연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말을 좀 이상하게 하지 않을까 바로 잡고 검열 나오셨구나. 논쟁 벌이고 이런 목적으로 아마 배치되지 않았을까. 아주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동안의 인터뷰 보면 아시겠지만 균형추 역할을 아주 잘해주시는 우리 최영묵 선생님. 지금 뭐
최근에 또 뭐 본인은 원치 않지만 성공회대학교에 또 교무처장님을 맡으셔가지고 아주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뭐 오늘 일단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인터뷰하고 뭐 비슷합니다. 하는데 이제 출연하신 분들이 신용복 선생님과 어떻게 인연이 시작됐는가 이걸 보통 이제 처음 말씀 묻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김지현 선생님은 신용복 선생과의 인연이 시작된 과정 당연히 있겠죠. 좀 간단히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근데 제 그 인연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나오셨던 분들은 다 나오실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제가 출연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 신용복 선생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출연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순서도 결국은 다 출연해. 근데 순서도 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내가 지금 순서가 이게 내가 지금 순서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출연을 고사했거나 아니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나 보다. 근데 쇼는 계속돼야 되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맞죠? 여기서 답을 안 하면 또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선생님. 네.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주제가 정치 경제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싶어서 선생님 모셨고요. 뭐 어쨌든 아니, 정년하신다니까. 그렇지 이제 그 얘기도 뭐 나중에 또 들어갑니다. 그거가 중요한 이유죠. 정년은 나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도 곧 정년.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지. 순서에 무리가 좀 있어요. 근데 뭐 맞긴 하지. 괜찮습니다. 뭐 누구나 정년은 하는 괜찮습니다. 거니까. 어차피 다들 출연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선생님 인연 한번. 예. 그럼 뭐 다른 분들하고 비슷해요. 저도 사실은 저는 특별히 더 정말 세상하고 잘 이렇게 모르고 살았거든요. 제가 현대사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모르고 신용복 그냥 공부하는 것만 관심 갖고 공부를 했는데 신용복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거는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제가 이제 학위 끝났더니 심심한데 뭐 하셔? 이거 책이나 하나 읽어보시라고 그 책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 책이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다른 어떤 책을 읽는 게 있어서 읽어보지를 않고 있다가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그냥 열었다가 끝까지 다 봤어요. 비행기 내릴 때. 그게 몇 년입니까? 그게 93년 2월이네요. 그래서 신용복 선생님을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도 뭐 제가 원래 기억력이 나빠서 책에 대한 감동만 남아있고 그 이름 석자만 기억하고 있고 사진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그냥 신용복이라는 사람이 참 엄청난 사람이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95년도에 이 성공회대학교 오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이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성공회대학교에 있던 조모 교수가 우리 학교에 사람 뽑으니까 좀 응모 좀 하시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조현재 선생님 아니고 아니에요. 또 다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그래서 조효재 선생님은 저보다 늦게 왔습니다. 그래. 사회자가 우리 학교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여튼 뭐 성공회대 교수도 그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받고 이 학교를 찾아서 왔어요. 그때 언제 무슨 뭐 면접하러 와라. 그 다음에 또 총장 면접 있으니까 면접해라. 그래서 총장 면접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총장 면접에 항상 신용복 선생님하고 우리 이재정 총장님이 같이 면접을 그랬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총장 면접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일단 인사를 했어. 근데 저는 누구고 이재정이고 저는 이분은 신용복 선생님이다. 그때부터 총장 면접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재정
총장님하고는 그게 전부고 얘기한 건 전부고 죄다 신영복 선생님하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 예. 얘기도 뭐 그 전공을 얼마나 잘하느냐 뭐 이런 종류의 얘기는 하나도 없었고 그냥 신영복 선생님하고 내가 그냥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면접이 끝날 때쯤에 아이고 뭘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총장 면접 와서 총장하고는 처음 인사할 때만 눈을 마주치고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나왔어. 그래서 야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비행기에서 보신 그게 워낙 그게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라서. 예, 예. 그 기억이 그랬었군요. 너무 선명해서 신영복 선생님이라는 이름 이 석자를 듣는 순간 내 혼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근데 어떻게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재정 총장님이 굉장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재용 총장님이 좀 이따 학교를 떠나요. 정치판으로 가요. 이거 못 살겠다. 그 이재정 총장, 제가 이제 이 성공회대학교에서 보직 교수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이재정 총장님하고 같이 얘기할 때마다 그분은 늘 성공회대학교는 신영복대학교다. 맞아요. 이런 그런 얘기를 말씀. 하셔요. 예. 당신이 학교를 설립해 놓고도 자기가 설립자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재정 교육감님 보고 누가 겸손하다는 말은 잘 안 하는데 그 내면에 있어서는 정말 겸손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동의합니다. 좀 예. 하여간 훌륭한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첫 번째 선생님과 인연은 93년에 이제 비행기에서 책 본 거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저희 임용된 게 몇 년? 95년 이죠. 95년도. 이 95년에 임용된 사람들이 성공회대학교가 신학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바뀌고 나서 그때. 처음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끼리는 개국공신이라고 해요. 예. 그때 한 10명 정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박경태 선생님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때 박형태 선생님 들으셨군요. 예, 예. 그래서 개국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개국을 하는데 기여해야 공신이지. 아니 학교를 설립하는데 설립 이후 이끌고 갔겠지. 법적 개국하고 내용적 개국은 달라요. 그 개국 공신 말고도 공신 많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창업 공신은 아니고. 수성 공신도 있으니까 우리 저 최영목 선생님은 수성 공신 충분히 전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좀 분위기 좀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더불어서 활동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선후배들한테 신영복 선생님을 인간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가장 많이 닮은 분이다라는 평가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들으신 적은 있으세요? 들은 적은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게 아마 와전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더스트리오가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농담으로 진선미에 대해서 신영복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지인을 진선미하고 이렇게 비유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건 하늘의 뜻이에요. 진리를 찾는 거. 이게 진이고 그 다음에 천지인의 진은 땅이잖아요. 땅은 생명을 이렇게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생명, 숲을 만드는 이게 선이다. 착하게 사는 거지. 그래야 모든 생명이 공존하니까 이게 선이고 미라고 하는 건 그 진과 선을 개인 속에 녹여내서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예요, 말하자면. 예술이죠. 그러니까 진은 학문, 과학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은 도덕, 종교 이런 거가 될 거고 미는 예술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끼리 농담으로 세 사람이 야 너는 미야 누구겠습니까? 미가 누굴 것 같아요? 김창남 김창남. 김창남 선생님. 그다음 선이 누굴 것 같아요? 교수님 아니에요? 박경태 선생님. 아, 그래요? 네. 박경태 선생님이 선이에요? 내가 선하게 보여요? 아유. 박경태 선생님 비교도 안 돼요. 편하게 보이십니까? 제일 순한 양처럼 보이는. 그래서 남은 게 뭐예요? 진이지. 네. 그래서 나보고 사람들이 뭐 혹시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항상 신영복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게 진선미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할 수 있지만 구분된 걸 다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진선미 중에 진도 이상한 거고 진선미 중에 선이나 미도 이상한 거예요. 다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일설에 의하면 세 사람이 있는데 신 선생님이 이제 그 사람들의 장점을 누가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한 분에 대해서는 글이 좋고 또 다른 분은 말이 좋고 우리 진업 선생은 사람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그건 한다는 속설이 있어요. 이건 뭐 완전 무슨 달마가 너는 가죽을 얻고 정수를 얻고 거의 그 수준인데요. 이거죠. 아이고. 하여튼 그게 뭐 꼭 차별하는 의미가 아니고 예, 그 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전공도 그렇고 뭐 신영복 선생님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연배도 이제 좀 다른 두 분보다 위시고 그러니까 아이고. 훨씬 더 좀 인간적인 세 사람은 친밀감이 도토리 키재기지 아이, 나이가 키재기지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래도 온 시기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 내가 형이죠. 네. 그래. 좀 지금 맘대로 그 해.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맘대로 해. 선생님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 사람일 거라고 우린 짐작을 하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본인은 받아들였습니다. 뭐 극구 사양하지만 예. 정황이 그러하다는 거죠. 근데 나랑 마음 터놓고 얘기했던 거가 있긴 있어요. 비밀이라서 아, 지금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 못했는데 있긴 있어요. 오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김진호 선생님이 조금 내가 이 말씀 안 드렸구나.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그 더습 트리오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히 가고 오늘은 정치 경제학입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지금 말한 그 신호 선생님과의 깊은 것도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이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번에 김진호 선생님 인터뷰한다니까 야 너무 좀 아껴 써야 될 사람을 왜 이렇게 일찍부터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 여기 이 콘티 중심으로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뭐 그래서 선생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라고 하는 말이 빈말은 아니다. 뭐 그렇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박경태 선생님도 화를 낼 거고 김창년 선생님도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최영국 선생님도 화를 낼 거고. 좀 머리서 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 안 내고 넘어가죠 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예. 사회자가 강요한 거라고 믿으면 넘어갑시다. 예, 그래요. 아, 이거 오늘 사회 보기 되게 힘듭니다, 지금. 근데, 선생님 그동안 이제 뭐 공부에만 사실 뭐 매진해 오시느라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지지는 않으셨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어떤 얘기했지만 좀 아까 더습 트리오 활동을 해서 대중들에게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 맨날 느끼는 게 있어요. 왜 그 더습 트리오 멤버가 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뭘까? 김진업 선생님이 저 같은 층에 계셔서 그런가? 뭐 아니면 옆방에 계셔서 그런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좀 아니 아까 말씀 좀 저 해주시죠. 최영국 선생님이 사회자가 성공회대학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숲의 회원들은 많은 분들이 다 알아요. 지금 더스트리가 어떻게 됐는지. 방송이니까 네네. 예.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행을 아닌 사람도 많이 본대요. 아닌 분들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더스트리오가 원래는 제가 95년대 성공회대학교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제가 이제 노래 좋아하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노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수 수련회 같은 데 가고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노래 들었을 때는 뭐 그냥 노래 잘 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박경태 선생님이 노래를 하는데 내가 뿅 간 거예요. 박 선생님의 팬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슨 같이 노래방 같은 데 갈 기회만 있으면 박 선생님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제 박 선생님의 팬이었었는데 1년인가 2년 뒤에 신임 교수가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이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게 김창남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박 선생님의 그 팬심을 배반하진 않고 김창남 선생 팬이 됐어요. 그두 사람이 다 내 팬이 된 거야. 그래서 두 분이 노래 부를 때는 항상 내가 끝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제 모든 교수들이 수련회 가서 술 먹고 놀다가 노래를 하게 됐는데 한참 노래하다 보니까 새벽 2시, 3시 이렇게 넘어가니까 다 사라졌어. 셋만 남아서 노래하고 있는 거야. 셋만 남아서. 그래서 더스트리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더숲 트리오라고 하는 이런 공식적인 나름대로 밴드가 구성된 거는 신영복 선생님 작품이에요. 그렇죠. 네, 신영복 선생님이 그 작은 모임도 소중하게 하나의 공식적인 밴드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강연하실 때 별책 부록으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가지고 다니신 거지. 궁금한 거 있어요? 뭐다 아는 얘기지만. 아, 다 아는 얘기지만요. 그 제가 이 선생님 모신다고 해가지고 막 유튜브를 다 예전 거를 더 스튜디오 검색창에 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네. 네. 그때 좀 웃긴 말씀이 그 박경태 교수님은 더 스튜디오를 위해서 나는 머리를 길렀다 이러셨고 그다음에 김창선 교수님 머리를 물들였다 하셨는데 교수님은 두 분을 위해서 애만 썼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무슨 애를 쓰신 거예요? 애를 뽑으셨나? 난 사실은 네. 그 두 사람은 원래부터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네. 두 사람 프로예요. 그 나는 프로에 대한 팬이고 진짜 아마추어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대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기도 잘 치더라고. 근데 나는 뻣뻣한 거죠. 잘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그냥 아무 얘기나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내가 애쓰는 게 딱 했나 봐. 신영보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네. 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뭐 저는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이제 김창남 선생 멘트예요. 네.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머리에 하얀 물을 들였습니다. 그럼 박경태 선생이 저는 이 30년 전부터 머리를 길렀습니다. 네.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해. 저는 학자적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신영복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딱 했으면. 그 다음 영상을 제가 못 그 봤네요. 예. 애쓰는 걸 네. 보다 못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많이 닮은 분 많네. 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근데 더스피리오 노래 들어보면요, 김진업 선생님이 빠지면 배경이 빠진 것 같은 그렇지. 느낌이 들어요. 그 중심이 안 잡히는 바리톤 같은 듯한. 거, 예. 그래서 뭔가 이 그 음악적 무게 중심, 이게 김진업 선생님의 역할인데 그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뭐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 근데 그 뭐 어디 공식적으로 뭐 노래 뭐 성가대 보통 뭐 성가대 활동도 하시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노래. 나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네. 근데 노래는 좋아하셨고. 좋아했고 잘하셨고. 저는 이제 이 저 화음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게 음악성이 좋은 네. 거지. 뭐 화음이 꼭 아주 음악성이라기보다 뛰어나세요. 이렇게 노래를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거는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박 선생이 부르면 박 선생 노래에 맞춰서 화음을 나 혼자 조그맣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김창남 선생도 그런 건 있었죠. 그 절대 음감이 있으신 거야. 저도 가수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 화음을 못 맞히는 순간 저는 포기했어요. 옛날에. 네, 아직 안 늦었어요. 우리 제가 이 성공에 대해서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더불어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왜? 예? 아직 그냥 농담한 건데 너무 또 이렇게 다큐로 받아주시면 편집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회자가 호시탐탐 복수를 누르고 있어요. 사회자 아닙니까? 하여튼 뭐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재밌는데 이게 오랫동안 세기샘하고 이제 교류해 오셨고, 근데 물론 이제 다 매 순간이 기억으로 남으셨겠지만 정말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라고 느끼시는 일이라든가 뭐 에피소드 그게 많으시겠지만 혹시 있으시면은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소개시키고 싶은 그런 게 있다면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신영복 선생님과 관련된 얘기 하라 그럴 때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신들은 책을 읽으셔야 되지만 저는 안 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하고 20년 동안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책 읽을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자랑이에요. 정말 이 양반은 그 생활이 책이에요. 글이에요. 일상생활이 글이고 일상생활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같이 살아보셨던 분들은 제 말을 공감할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인데 내가 기억나는 거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예. 처음 왔을 때 선생님하고
뭐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다가 감옥이 궁금하잖아요. 안 가본 사람들은 가본 사람들이야 뭐 하기 쉽겠지만 그 시험복 선생님이 땅 탁구 얘기를 하셨어요. 땅 탁구. 예. 그 감옥에서는 그 탁구장이 없으니까 땅바닥에다가 뭐 탁구장이 한 두세 배 크기의 그림 그려놓고 거기서 전구공으로 탁구를 쳐요. 그게 땅 탁구인데 그거 한번 해보자 뭐 이랬는데 마땅한 그 장소가 없었어요. 학교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족구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좋아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좀 해보고 싶은데 감옥에서 하셨대요. 마땅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이걸 좀 만들어 달라 그럴까 이랬는데 시험복 선생님이 느닷없이 우리가 만들지 뭐 그랬더니 영선실이라고 학교 저쪽 가면 이 영선이란 말이 참 운영하고 수선한다는 뜻인데 거기 가면 작업 도구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삽을 들고 와서 땅을 파시는 거야. 깜짝 놀랐죠. 명색이 교수들이 전부 다 신영복 선생님 따라서 삽 들고 운동장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거기 만들어서 땅 탁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아마 우리나라 대학 교수 중에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걸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었어요. 대학 와서 삽질한 거죠? 삽질한 거죠. 대학 교수 삽질하다. 그게 하나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시험복 선생님 정말 인자하시잖아요. 네. 시험복 선생님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 보신 분들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저는 봤어요. 이 우리 학교 교수들 뭐 대부분 다 좋은 분들이고 뭐 좋은 분들인데 가끔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자기만 보여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정도가 심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신영복 선생님하고 마주쳤어요. 근데 그 양반이 또 신영복 선생님을 말하자면 안하무인처럼 대했어. 그랬더니 그 양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신영복 선생님이 딱 캐치를 하시더니 그 양반한테 야단을 치는데 와 정말 세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놀랐어요. 신영복 선생님은 화도 정말 잘 내시는구나. 아유, 그랬는데 그런데 대단하다. 나중에 이제 그 화가 이게 절제된 화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의도적인 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렇죠. 절제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화가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그 예를 들어 그 야단을 맞은 교수가 나중에 신영복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러 갔는데 그 뒤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정상화되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정도 욕을 먹었으면 정연할 때까지 말 안 하지. 삐져가지고. 근데 그게 정상화되는 거 보면서 야 절제된 화였구나. 그럼요. 그게 다른 거죠. 그분은 그 이후에 좀 태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뭐 상당 부분. 아하. 상당 부분. 그러면 뭐 네. 어떻게 보면 훈계를 예. 하지만 몸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아니야. 그래도. 그건 수행의 영역이니까 예, 쉽지가 예. 않아요. 그래도 근데 어쨌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었어요. 예. 아.